아이언님과 함께 공모주 투자 그리고 주식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모주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고 분석한 공모주에 대해서 블로그와 유튜버에 올리고 있는 인플루언서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왜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세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리스크를 지더라도 되게 많은 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시피 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투자는 내가 어느 성향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나란 사람은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나란 사람. 뭔가 리스크가 없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뭐 주식도 예를 들면 약간 배당주 쪽이 있듯이 네. 공모주 투자가 상당히 리스크가 적은 대비에 수익이 나쁘지가 않아서 공모주 투자를 좀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해보셨겠네요. 이것저것 네. 다 이렇게. 뭐 저도 뭐 공인중개사 시험도 봐보고 임장도 가보고 친구랑 같이 경매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네, 근데 성향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친구랑 아무것도 없는 임야 찾느냐고 막 내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는데 가서 막 같이 막 2시간 헤매다가 결국 이 땅은 없는 땅이다 결론 내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런 게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식은 그냥 매수 매도만 하면 되니까 스스로만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서 이런 쪽이 나한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하고 일단 상대방이 있고 그렇죠.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중개사무소도 있고 그렇죠. 법무사도 있고 은행도 대출 상담사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약하고 어쩌고 하면 또 이사 인테리어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주식은 오직 너와 나. 그렇죠. MTS와 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거래 당사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공모주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뉴스에 팡팡 이렇게 나왔던 뭐 따상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뭐 SK 바이오팜 그거 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퇴사한 분도 있고. 그거는 직원이 퇴사하셨을 직원이 거예요. 네. 그걸로 뭐 이렇게 따따 뭐 해가지고 아무튼 던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대형 공모주가 나올 때는 항상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제일모직 상장할 때, 제일모직 청약이 진행될 때도 뭐 기사에 매번 나오고, 뭐 삼성생명이 상장할 청약할 때도 기사가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사가 나왔는데요. 작년 SK 바이오팜이 좀 유난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뭐 따상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따상이라는 게 그냥 종목은 하루에 옛날에는 15% 위아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뀐 뒤로는 따상이 나오기도 원래 힘들고, 그리고 또 공모주는 뭐가 있냐면 9시가 되기 전에 시초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의 거래 시간이 있거든요. 동시호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100%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치려면 그러면 공모가의 100% 올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돼서는 똑같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그럼 100% 된 거에 30이 되면 16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로도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SK 바이오팜이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가고 다다음 날도 상한가를 한 번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 상한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도대체 이게 몇백 %가 나오니까 이게 공모주라는 거는 청약 경쟁률에 의해서 주식을 받아서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본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경쟁률이 약 300대 1이었거든요. 근데 300대 1로 받았는데 수익이 한 거의 받은 게 3배 정도 나오니까 이거 상당히 수익률이 높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SK 바이오팜은 왜 유난히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이게 딱 시기가 원래 SK 바이오팜이 좀 더 일찍 상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약간 미룬데다가 그 사이에 청약가 상장이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미뤘다가 이런 대형 IPO가 딱 오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게다가 SK라는 그룹에서 하는 바이오주다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코스닥 바이오보다는 좀 더 믿음이 가잖아요. 제2의 삼바?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바로 오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분이 100% SK 거였어요. 기존에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나올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뭐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비싸게 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비싸게 사는 거 싫어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분양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도 일반 투자자가 장외 거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면 당연히 나는 어떤 일반 투자자보다 최저가에 사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사실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다 싶으면 공모가에 받았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확률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엔 공모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100% 성공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좀 나쁜 종목을 선별한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일 수 있는 게 공모주 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향인데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게임 중에도 옛날 사람이게 티가 나는데 뭐 삼국지 같은 약간 너무 옛날인데 저도 되게 어릴 때 한 게임인데 턴 방식 게임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좀 한번 하고 뭐 생각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새 뭐 롤이라든가 뭐 배틀그라운드 이건 진짜 사실 그냥 뭐 리얼타임 완전히 동시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고 순발력을 되게 많이 쓰는 게임인데 저도 턴 게임 세대입니다. 타랜드 텍티스 뭐 이런 예, 그것도 그런 것도 괜찮죠. 일단 그런 턴 방식 게임이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좀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생각할 만큼 하고 뭐 어디를 해야겠다 결정되면 그때 이제 누르면 진행이 되는 제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공모주가 딱 제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주식 투자는 지금도 이미 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장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막 이런 게 계속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주 투자는 SK IET를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모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얼마가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그럼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청약을 받고 상장은 이제 그 또 다음에 또 그 날짜에 상장을 하고 이렇게 뭔가 스케줄되어 있는 일정이 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픽스가 돼 있으니까 네. 상장일 뭐 이렇게 거꾸로 역산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일정이 딱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 기업은 어떻고 분석할 수 있고 가치가 어느 정도고 이건 청약해야겠다 말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주도권을 잡은 느낌?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더 제가 주인이 된 느낌이 드는 투자인 것 같아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 투자자다 보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뭐 HTS 자주 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사실 그렇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청약은 뭐 그냥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부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출근 전에 청약을 하시든 아니면 뭐 중간에 잠깐 청약 시간에 뭐 온라인으로 다 청약을 하니까 청약을 하시고 뭐 매도하는 날 오전에만 조금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 난 계속 가져갈 거야 하신 분들은 뭐 그 다음에 신경 안 쓰시고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쉬운 점은 공모주 투자의 가장 단점은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막 떠들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블로그에 이웃이 많아지거나. 네, 저도 사실 블로그를 앞에서 뭐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아직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3달밖에 안 됐거든요. 유튜브는. 블로그는 좀 길게 했지만 아직 구독자도 많이 적고 그래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수익 자체만 보는 것보다 저는 좀 공모주를 통해서 뭔가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좀 저의 경제나 사회 그리고 이 주식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경쟁률이 낮으면 그 상장하는 주식들을 받아줄 주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쟁률이 높다고 나빠만 하실 게 아니고요. 만약 경쟁률이 낮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장하는 날 매도할 때도 누군가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뭐 받아줄 만한 뭐 주체도 없을 뿐더러 뭐 여러 가지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률에 따라서 수익은 낮아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상장하는 종목도 매우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커버될 거라고 봅니다. 청약 전에 저희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청약이 일반 주식과 가장 틀린 점은 삼성전자는 삼성증권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잖아요. 뭐 그쵸. 뭐 키움증권에서도 사실 수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청약은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에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계좌가 없으면 청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청약을 진행하는 SK IET 같은 경우에는 어딥니까? 미래에셋, 한국투자,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5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네. 어쨌든 이 5개가 아니면 청약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럼 나는 못하네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럼 계좌를 만드셔야죠. 만약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이 증권사마다 그러니까 하나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2개, 뭐 많은 경우는 6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수를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한테 얼만큼인지. 이번 SK IT를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에 제일 많은 주식이 가고요. 삼성증권인가? NH투자증권이 제일 작은 주식이 가요. 그러면 뭐 내가 여기 작은 주식이 배정받은 곳밖에 없으면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계좌가 다양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5개로 나눠주면 5개가 경쟁률이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다르죠. 지금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생소하실 수 있죠. 네. 그냥 중앙에서 다 받고 이거를 그냥 종합경쟁률 하는 게 맞아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네. 공모주는 증권사별로 접수를 받고 경쟁률도 따로 산정하고 배정도 따로 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기원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죠? 공모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공모주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수익행위거든요. 공모주를 진행하면서 어떤 증권사는 청약하는 사람들한테 뭐 2,000원, 3,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증권사는 우대 고객이 있으면 한도를 2배 더 준다든가 아니면 일부 주식을 좀 더 좋은 조건에 배정을 좀 더 많이 주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권사의 뭐 고객 유인 아니면 고객 그 유지 차원에서 쓰는 그런 베네핏이랑 약간 연결돼서 아마 암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청약 통장이 은행별로 제각각이어도 넣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은행별로 청약 통장 은행별로 경쟁률이 다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되게 특이하네요. 네. 공모주는. 네, 공모주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IPO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혹은 뭐 따상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번 모멘텀이 꺾인 경우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게 최근 추세고요. 최근엔 그랬습니다. SK 바이오팜 이후로는 최근엔 그랬고요. 하지만 중형 IPO나 소형 IPO는 그 법칙이 100%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신산업, 작년 같은 경우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 처음 들어봐요. 네, 이 명신산업이 MS 오토텍의 자회사인데요. 테슬라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 와닿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공모주 했을 때 아마 6,500원에 청약을 했을 텐데요. 첫날 따상을 못 갔어요. 처음에는 따상을 못 가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했는데 그리고 따상을 기록하는 듯 하다가 다음날도 조금 흐르고 그랬지만 16,000원, 17,000원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받으시면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6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최고가에 팔겠다 하시면 되게 어렵고요.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뭐 루틴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초반에 뭐 정리하시겠다는 것도 되게 훌륭한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나는 최고가에 매도하겠다 아니면 뭔가 좀 더 높은 뭐 수익, 알파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기존 사례도 중요하지만 기업마다의 개별 가치나 다른 사람들을 뭔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셔야 사실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제 생각에는 청약 역사상 가장 대형 IPO가 많은 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도 좋고 이게 사실 대형 종목들은 너무 몰려 나오면 사실 시장의 돈도 자금도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정하는 듯이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가치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여러 종목들이 몰려 나와도 다 소화가 되니까 올해 좀 많이 몰렸는데요. 작년만 해도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뭐 빅히트 요 세 종목 정도가 대형 IPO고 요거보다 조금 낮은 게 명신산업 요 정도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고요. 다음 주면 SK IET가 청약을 진행하고 6월이 되면 카카오뱅크는 좀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뭐 이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너무 많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바이오팜이 와 했지만 그 정도 급보다 더 큰 회사도 많고 올해가 정말 공모주 투자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